네, 안녕하세요. 통기타 동아리 내일 말고 오늘 강사 박용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이론을 잠깐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 이론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고 당연히 힘들죠. 그냥 안 해봤던 분야를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뭐 특별하게 외우신다거나 공부를 또 따로 하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기타를 입문을 하시고 모든 악기라는 게 그렇지만 악기라는 거는 쉽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고 포기를 안 하시면 특별하게 공부할 부분이 물론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공부를 따로 하시지 마시고 포기만 안 하시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 자연히 스며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더 훨씬 빠르고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아픈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 자꾸 그걸 반복해서 보기 시작하면 자연히 습득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일단 우리는 이제 싫든 좋든 악보하고 계속 상대를 하고 악보를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 악보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음표가 있고 심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보 전체적으로 보면 음표도 물론 필요하고 음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속된 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박자짜리인지 두 박자짜리인지 그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표도 필요해요. 음표만큼 심표도 똑같으니까 심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듬, 음정 그 네 가지가 다예요. 오늘은 그냥 음표하고 심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콩나물 대가리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둥도 없고 머리가 그냥 하얀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고는 이름이 온음표라 그래요. 온음표 이렇게 온음표인데 요건 네 박자짜리예요. 네 박자 이렇게 네 박자 동안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온음표. 그리고 요거보다 짧은 게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머리 하얀 부분에 기둥 하나 달린 거. 요거는 2분음표예요. 2분음표. 요건 두 박자짜리고. 그리고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머리도 까맣고 이렇게 기둥이 달렸어요. 요거는 4분음표라 그래요. 요거는 한 박자짜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헷갈리잖아요. 요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자꾸 올라가는데 박자로는 짧으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꼬리 달려서 이렇게 꼬리가 하나 달린 거 있어요. 요거는 8분음표라 그래요. 요거는 반 박자짜리고. 물론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건 이제 꼬리 이렇게 두 개 달린 것도 있고. 이건 16분음표고 요건 반에 반. 이렇게. 네. 요게 음표가 다예요. 물론 이제 32분음표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점 찍힌 것도 있어요. 그 점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음표가 다예요. 간단하죠? 네, 그냥 요거는 이렇게 자꾸 접하고 그러면 금방 외워지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악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악보를 본다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악보를 다 읽거나 이런 거를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박자 수만 이렇게 생긴 네 박자짜리고 두 박자짜리고 한 박자짜리고 반 박자짜리고 반에 반 박자짜리구나 라는 것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 음표는 요게 이제 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심표가 있잖아요. 심표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요게 이제 5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붙은 거 거꾸로 매달린 거죠. 그거 보고는 온 심표라 그래요. 심표니까 온 심표. 네 박자 동안 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우신다고 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을지도 모르고 악보 같은데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떤 악보를 봐도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2분 쉼표 2박자 동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거는 4분 쉼표 한 박자 동안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등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거는 8분 쉼표 반 박자 동안 쉬는 거고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 달린 거. 그거는 말 그대로 16분 쉼표 반에 반 박자 동안 쉬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 악기를 부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음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콩나물 때가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쉼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악보가 100%라고 치면 음표가 50%고 쉼표가 50%고 여기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서 한 악보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음표는 50%에 차지하는 음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쉼표를 등한시하면 50%는 그냥 버리고 넘어가시는 거라는 쉼표도 음표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우려고 노력도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제 부딪힐 거니까 부닥쳐서 그때 또 해결하고 그 이튿날 다시 잊어버리면 그 이튿날 또 악보를 또 볼 거니까 또 부닥쳐서 또 해결하고 계속 그러다가 보면 자연히 몸에 습득이 되더라고요.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일단은 자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피아노 건반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개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시 레가 나오겠죠? 이렇게 미. 피아노를 못 치고 못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근데 조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도하고 레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요. 까만 것만이 레하고 미 사이로. 근데 미하고 파에는 없어요. 그죠? 시하고 도 사이도 없고.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그걸 일단은 요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태리 말이죠. 이태리 말. 뭐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는 기타를 치야 되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말 그대로 C, D, E, F, G, A, B, C 다시 D, E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내가 영어로 된다, 이 영어로 외우시라는 거는 만약에 G 그러면 솔이 얼른 떠오르셔야 되고 도 그러면 C가 얼른 떠오르셔야 돼요. 반대로 미 그러면 E가 떠오르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E 그러면 미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레, 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다, 다, 마, 다, 사 이렇게 다, 나, 다 이렇게 다시 나, 마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요거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D 마이너다 그러면 나 단조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만약에 D다 그냥 그러면 나 장조라고 배우고 만약에 E 플랫이다 그러면 내림 마 장조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타를 쳐가면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우기로 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쓴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요건 중요한 거죠.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코드가 다 영어잖아요. 영어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 그렇게 외우실 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에서부터 도까지 보고 한 옥타브라고 그랬는데 그 한 옥타브 사이에는 까만 건반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까지 올라가면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하고 파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C하고 도도 아무것도 없고. 가장 중요하죠. 영어로 따지면 E하고 F, C하고 B하고 C 사이는 까만 것만이 없다는 거.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시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면, 기타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코드가 이게 이제 F예요. F. 이렇게 F. 근데 F를 치면 지금 요거죠. 요거. F. 파, F. 근데 F하고 솔하고 그 사이에는 까만 건반이 있어요. 까만 건반. 그 까만 건반이 요거예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G는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G하고 A 사이는 까만 건반이 있죠. G에서 A로 올라가려면 까만 건반을 빼고 올라간 다음 두 칸을 올라가셔야 되고. 그죠? F, G, A, B, B하고 C는 C하고 도 사이니까 이렇게 한 칸. 그게 이 어려운 거를 왜 시작을 하냐면 그 반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게 그래야 이제 이 코드도 코드가 몇 개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몇 개라고 물어보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대답하는 분이나 한 뭐 3,000개, 뭐 2,000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드라는 거는 수가 없는 거죠.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화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은 그만큼 코드를 많이 알 테고, 예를 들어서 C7에 대해서 배웠어요. C7의 그 개념만 생각을 하면 12개를 배우시는 거예요. C7, C#7, D7, D#7, E7, F7, F#7 이렇게. 이렇게 그 코드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 뭐 포크송, 뭐 뽕짝,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은 코드 3개만 가지면 거의 했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노래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노래는 모든 것이 다 발전하듯이 음악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학문적으로 파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코드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70년대나 뭐 그때 나왔던 그냥 우리 발라드나 그 포크송이나 옛날 노래 같은 경우는 악보가 없어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노래는 힘들죠. 코드도 많아졌고 생소한 코드도 많아졌고. 이게 그만큼 코드는 무궁무진한 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개념 파악만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재밌어요. 저랑 또 수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그런 공부도 많이 하실 테고 지루하셔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꼭 많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런 상황이라면 요런 표시 있죠. 이렇게 요건 샵이에요. 샵. 이렇게 뭐 글씨 맞아요? 그 더 샵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배웠으니까 기분이 그냥 업된다, 기분이 져서 업된다, 기분이 샵된다 이러는 것도 참 괜찮죠? 기분이 오늘은 다운됐어. 왜 이렇게 기분이 프레시 되지? 이렇게. 요 샵은 반음 올라가는 거예요. 반음. 한음이 아니라 반음. 반음을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C에서 C 샵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니까 레가 되는 게 아니라 도 샵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도 샵. C 샵.
도샵 그러면 C샵이 얼른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요런 표시 있죠, 이렇게. 요건 플랫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플랫이다. D 플랫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 플랫이니까 이게 되겠죠. 여기 내 플랫 이렇게. 그러면 까만 건반은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하얀 건반은 딱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순이야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만 까만 건반은 이름이 두 개라는 거. 순이도 될 수 있고 영이도 될 수 있고. 요거는 꼭 이 프렛이 뭔지 샵이 뭔지 이런 개념만 알면 이거는 처음에는 헷갈릴지는 몰라도 금방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하나. 그러면 이명 동음이라고 그러나요? 네, 까만 것만은 무조건 이름이 두 개라는 거. 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G를 잡았어요. G를 이렇게. G를 잡았는데 G 샵이 나왔어요. 솔, G. G 샵의 그 코드상에 만약에 G 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G잖아요. G도 물론 이것 코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건반을 쭉 이렇게 보면 한 88건반 되는 데가 도가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이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도지만 여기도 도죠.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고 또 여기도 도고.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아노 건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열에 있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다가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 기타는 표시가 없다는 거. 이 많은 걸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당분간은 요 3플랫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모든 코드도 요 3개 요 개방 코드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 멜로디를 만약에 친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G가 이런 상황인데 G 샵을 쳤으면 당연히 이렇게 한 칸만 올라가야죠. 이게 G 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G. 근데 코드가 만약에 G 플랫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죠. 플랫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기타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내려볼 때 줄이 얇으면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음이. 제가 올리세요. 그 만에 더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야죠. 그 다음에 또 내 몸쪽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를 잡았는데 잘못 잡으세요. G 샵 잡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 말고 올리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혼자 막 이렇게 기타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타를 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코드가 한 서너 개가 제가 모르는 코드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려운 코드 있잖아요. 뭐 G, 뭐 샵, 뭐 마이너 7, 뭐 이런 거, 뭐 F 샵, 마이너 7, 마이너스 5, 막 이런 거. 이런 게 한 개 정도만 박혀 있으면 그 노래를 내가 암만 좋아해도 부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코드가 무슨 뭐 대단한 코드 같이 이렇게 느껴진 거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면 7이 왜 7인지, 샵이 왜 샵인지, 마이너가 왜 마이너인지 하나하나 풀어 나가다가 보면 본인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코드를. 그런 개념이니까 샵이랑 플랫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그 코드는 뭐 천천히 해야 될 거.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음악을 입문하는데
그냥 기억리을을 잠깐 뭐 깊이 있게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씩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뛸 거예요. 그 이론이나 뭐 이런 것도 이번 시간 말고는 또 이제 다음에 이제 곡을 이제 들어가야 될 거지만, 그리고 그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악보를 보면 음표하고 심표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한 가지 그 악보가 탄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악보에 보면 음표하고 물론 이제 뭐 분위기나 뭐 빠르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음악 용어가 있죠. 거기에는 무슨 뭐 코다도 있고 달세뇨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음악 용어 같은 거 말고 그냥 음악 그 악보 자체만 이렇게 보면 음표하고 심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음표하고 심표를 떠나서 또 두 가지가 또 필요한 거는 리듬하고 음정인 거죠. 리듬은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고 그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리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기타는 거의 리듬으로 치는 악기니까 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빠른 거 뭐 고구가 됐든 모든 이 리듬을 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가장 큰 과제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드립이나 이런 건 나중에 또 나중 문제. 그렇지만 지금은 그만큼 그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멜로디도 중요하겠지만 멜로디 같은 거는 여러 명이 합주를 하다가 보면 어느 분은 리듬을 치고 어느 분은 멜로디를 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혼자 치시는 분들은 그냥 리듬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만큼 이제 리듬도 중요하고 이런 음정, 리듬하고 음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악보를 만약에 본다고 치면 클래식 악보가 됐든 가요 악보가 됐든 다 그거죠. 아까 봤듯이 음표, 심표, 리듬, 음정,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 이제 배워 나가실 거고.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